를 맡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상임이사 이지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부정선거 작은 엑스포가 시작되었고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희 VN 뉴스에서 제작한 배투님 투표지 출생의 비밀 애니메이션을 관람하셨습니다. 저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와 VN 뉴스는 지난 4년간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쌓아왔음을 자부합니다. 특히 4년 전 저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이사장님이시자 대한민국 최고의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이신 맹주성 교수님께서 4.15 총선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 조작임을 가장 먼저 밝히셨습니다. 조금 전에 애니메이션에도 출연을 하셨죠. 저희가 그리고 지금까지 해커의 지문을 발간하고 다큐멘터리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를 제작해서 지난 4월 15일 부정선거 3주년이 되는 날 국회에서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섬뜩할 만한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애니메이션 배투출비를 개봉했고 또 해커의 지문 발견기도 출시했습니다. 저희 VN뉴스 김유영 대표님께서 대한민국에 앞으로 5개월 남았다라고 방송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정선거 작은 엑스포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정말 중요한 그런 전환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뮤직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장소를 허락하신 시티미션 교회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맹주성 이사장님께서 오늘 부정선거 작은 엑스포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주님의 전당을 우리 그 부정선거 작은 엑스포에 기꺼이 제공해 주신 우리 교회 목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전 그 엑스포의 내용은 제1세미나에서 부정선거 설계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진행되었나 하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산관계와 그다음에 허병기 교수님의 수학적인 규명 이걸로 진행을 했고요. 제 2세션에서는 그 4월 10일 총선 부정 어떤 대책을 세워서 막을 것인가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 변호사님들 중심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우리 퀴즈쇼 정말 재밌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토크쇼, 그다음에 우리 이사님 연주, 그다음에 배투출비 상영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이어서 당신의 한 표 상영할 건가요? 네, 당신의 한 표 역시 우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완성도가 높은 다큐멘터리 왜 더 카르텔, 이것은 정말 완성도가 높은, 누가 봐도 이건 부정선거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 우리 까부까빈이 제작한 거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가능하다면 뵙고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크의 뮤직 콘서트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시간이 없어 지금 나가시는 찰나에 저희가 다시 모셨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님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너무 귀한 작업들을 하셨는데 제가 시종을 이렇게 다 알지 못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아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네요. 오늘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이런 것들 다 조합해서 묶어서 정의가 좀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제가 제게 주어지는 역할에 대해서 최선 다하고 또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과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알리고 처벌하고 그때 방지책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저대로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미영 대표님이나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결같이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 민경욱 의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맹 박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막 거론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공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부정선거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가고 계시다. 결국은 알려지게 될 것이다. 뭐 부정선거가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권이 부정선거로 출범한 거 아닙니까? 김경수가 한 거 아니에요. 뭐 21세기라는 단어에 대한 모욕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부터 매일 일주일에 2번씩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거 우리 멤버 중에도 그래요. 그 다 지나간 얘기인데 딴 얘기 뒤에 얘기하자 앞으로 얘기하자고. 근데 국민들은 이 가장 기본적인 이거를 잘 몰라요. 여기도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는데 배춧잎 투표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알지 못한 채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에 또 부정선거가 저질러지는 겁니다. 이거 누군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 자를 찾아서 처벌하지 않으면 그런 시도가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서 결과적으로 범인이 누군가를 밝혀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김미영 대표가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경우 의원도 그래요. 박수 세게 한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민경우 의원 얘기했었어요. 아까 김 대표 얘기했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변함없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여러분들이 다 영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승리할 겁니다.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해요. 통진당을 해산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몇 년이 걸렸습니까? 예, 어떤 분은 그냥 갑자기 누구 몇 명이 머리 좋아서 했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14년 동안 정말 증거들을 찾아내기 위한 많은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맨 처음에 부정선거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우파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 쓸데없는 일 한 거 아니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뭐하러 우리에게 좀 힘든 그런 이슈를 얘기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덩어리가 그냥 있는 채로 그 다음 준비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진당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힐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또 저나 또 우리 민경우 의원이나 또 김미연 대표나 맹주성 교수님이나 뭐 카프카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그 큰 길을 함께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토크 앤 뮤직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제가 부정선거, 민주주의에 반한 범죄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있고 지난 3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자리에서 활동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동안 부정선거를 밝히고 알리기 위해 활동하셨던 젊은 분들을 무대에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5분의 패널을 모실 텐데 한 분씩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랙 시위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활동하셨던 전설적인 인물이시죠. 김민수님 소개합니다. 따님과 함께 올라오시네요. 두 번째는 은평구 부방대에서 활동을 하셨던 부정선거 투쟁 여전사, 닉네임이 뷸라입니다. 뷸라님을 소개합니다. 올라오세요. 세 번째는 MBK 산하 수사촉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윤용진 변호사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부방대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여전사 윤양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사람은 아니고요. 조류의 한 종류입니다. 다큐멘터리 왜 더 카르텔을 제작한 엄청난 지능을 가진 새, 까마귀, 까뿌까를 소개합니다. 지금 까뿌까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분장을 하시고 이 자리에 계셨어요.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앉으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뵈니까 정말 크시네요. 지금 무대에 계신 5분의 공통점은 우선 젊으신 분들이고 거리와 선거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왜 부정선거 투쟁에 내 청춘을 바쳤나? 먼저 두 딸의 아빠인 블랙 시위의 전설적인 인물 김민수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정치에 너무나 관심이 없이 그냥 그 회사 그리고 집 그리고 교회 이렇게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국 사태 때 어떻게 보면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인식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연이어서 4월 15일 그 선거 결과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 온라인상의 얘기들을 기존의 그 여러 유튜버 분들 통해서 뭐 공병호 박사님이나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됐었고, 근데 이거를 제가 듣기만 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직접 그 선거 관리 시스템, 그 중앙 선거에서 공개되어 있는 선거 시스템 데이터를 내가 분석을 해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그 선거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 분석을 해본 결과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부정선거가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그냥 알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사실을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알리는 일에 참여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됐었고, 저는 후자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한 서울대학교 동문들을 같이 모아서 시국 선언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됐었고, 또 이제 여기 같이 있는 예주 첫째 딸을 이제 데리고, 그때는 이제 둘째 딸이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대법원 앞에 가서 수많은 그 부정선거를 알리는 시위자분들과 함께 대법원 앞을 이렇게 분노의 목소리로 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은
제가 겪을 어떤 리스크,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일단 바라봤던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몸으로 낳은 제 딸, 이 딸들이 살아갈 사회가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된 현실과 조작된 사회, 그 조작된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어떻게 보면 허울뿐인 사회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 딸이 뭔가 진실이 힘을 가지고 공정과 정의가 힘을 가지는 사회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시위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대 젊은 여전사 뷸라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3.15 대선 때 며칠 밤을 세워가며 은평구의 한 사전 선거구를 지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부정을 목격하셨고 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그 내부에도 참 적이 많더라고요. 이 바닥이 참 내부에 적이 참 많아서 가명 사용하고 이렇게 얼굴 노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부정선거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가 어떻게 같이 이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어쩌다가 하게 됐는데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그때 마침 있어가지고 그냥 시작하게 됐고 선거 대선 때부터 이제 그 선거 감시 활동을 했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 심심해가지고 친구가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 사전선거 첫째 날 밤에 이제 그때 밤새도록 감시를 이제 저희 팀에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 밤새도록 감시하라 해가지고 이거 왜 밤새도록 감시를 하라고 하나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이렇게 컵라면 먹으면서 뒤에서 선관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건물 뒤에서 그 숨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선관위 투표 그 본투표함 그 들어가면 안 되는 거기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개표 날까지 열리면 안 되는 그 장소에 불이 새벽 3시쯤에 새벽 2시에서 3시 이 사이에 불이 켜졌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경찰이랑 변호사님이랑 기자분이랑 다 이제 새벽에 연락을 급하게 하고 불러가지고 이제 선관위에서 그 보관함 그 장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나오는 거를 딱 목격을 하고 이제 경찰분들 이렇게 다 오고 했는데 그 안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그걸 밝히는 게 중요했었는데 선관위가 그 업무 방해라고 고소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경찰도 선거 중에는 어떠한 그런 선관위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새벽에 그들이 거기에 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 장소에 보안 구역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내지 못했고 트럭을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짐을 막 다 빼가지고 갑자기 트럭에 싣고 갔어요. 트럭 2대가 와서. 이제 그런 일을 보고 뭔가 진짜 이상한 게 있구나. 이제 그때 이제 눈치를 채고 이렇게 경찰도 그 어떤 그 누구도 뭔가 수상한 걸 알아도 이거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때 이제 심각하다는 거를 그때서야 이제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그냥 재미로 하다가 그때 깨닫고 점점 이 선거를 알면 알수록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해커의 집은 물론 굉장히 논리적이고 맞고,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선거가 진행되는 투개표 현장 그 전반적인 것을 현장에서만 보기만 해도 아, 이런 환경에서 선거 조작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다 라는 것을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분석하고 수사까지 사실 가지도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만 봐도 진짜 어린 아이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게 문제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사실 이렇게 어려운 문제 수사까지 가고 하지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선거 시스템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부실한 선거 시스템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 사전 투표가 보관되던 장소에서 지키고 계시다가 새벽 2, 3시쯤에 불이 켜지고 선관위 직원들이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고 막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를 목격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네. 없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아직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봐도 정말 이게 부정선거구나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 국민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지금 옆에 계신 유정진 변호사님은 사실 예. 그 변호사님 그 선거무효소송 대리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정말 부정선거의 실체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셨을 텐데, 예. 그리고 후대 조롱거리가 될 그 대법원의 기각 판결 내용 보고 정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여기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한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변을 탈퇴하고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도저히 양심이 있는 변호사들이라면 할 수 없는 언행을 보이는 한변을 탈퇴하고 지금은 자유변협에 있습니다만, 한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변호사님들 이거 부정선거인 것 같아요.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계속 글을 올리다 보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윤 변호사님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부산부터 또 고향 일산까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돌아다녀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니니까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 뭐 하는 거냐고, 너 그런다고 너 돈이 나오냐고, 뭐가 나오냐고, 왜 네가 하냐고, 다른 사람 하라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변호사님이 아니 변호사가 없어. 내가 안 가면 갈 사람이 없어.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참 지극정성이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겠니? 그러길래 제가 안 알아줘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저는 신은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제 일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걸 제일 우선으로 갔는데, 갈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함만 열면 별의별 투표지들이 본드 붙은 놈,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놈, 찢어진 거 별의별 게 쏟아지는데, 아니 이거는 투표지를 어디서 고물상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그걸 보는데 이거 또 사전 투표 열면 또 나오겠지? 여지없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갈 때마다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놀랍다가 나중에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니 이 선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되고 있지? 이거는 단순한 투표지가 아니라 외국이 쏜 포탄이다, 미사일이다. 이 외국이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주권을 잠탈하고 나라를 잡아삼키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그거를 직접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오고 너무 제 일도 하랴 또 재검표 다니라 힘들었지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한테 넘어가게 생겼는데 제가 개인이 이래가지고 돈 벌면 뭐합니까? 나라가 있어야지. 그런 심정으로 뛰어다니고
대법관님들 열심히 설득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심지어는 제가 부정선거 티셔츠까지 맞춰 입고 재검표장에 들어가가지고 대법관님 보세요. 선관위 얘들 뭐라고 했습니까? 빳빳한 투표지는 원상 회복 기능이 있는 투표지라고 했죠.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선관위 직원말들만 믿고 유효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했더니 대법관님 제가 눈을 이렇게 째려보고 하니까 대법관님이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피하시면서 자기도 양심을 썼나 봐요. 피하면서 아이 지금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대법관이라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저럴까? 그런데 이해가 되더군요. 아 인당 50억이면 되는구나. 인당 50억이면 다 매수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는 큰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50억, 500억, 5천억만 드리면요 그냥 다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대법원도 다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저분들이 왜 저러는지 파보면 다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판결도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죠. 뭐 니들이 범인을 지목하지 못했으니 뭐 무효가 아니다. 아니 범인 지목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는 그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외국에 그래서 판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범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허술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을. 아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법원 판결문에 적혀 있다는 자체가 아 이거는 진짜 해외 토픽감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또 다른 판결에서 좋다 그러면 그 많은 투표지들 투표하는 국민도 못 받고 투표 관리관도 못 받고 개표 시에도 못 받고 했던 것 그 많은 수천 장 수만 장들이 왜 법원 직원들만 그렇게 발견하냐. 법원 직원들은 시력 2.0이고 다른 분들은 그러면 신봉사냐 라고 제가 밝혀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달라. 못 적어요. 아무 못 본 척합니다.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온 건데 결국은 50억. 그게 원인 아니겠냐. 그렇지만 그분들이 죄를 지은 것들이 언제까지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유영준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그 재검표 현장에서 그런 투표지들을 보셨다 보니까 젊은 이 열기에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또 한 분의 젊은 여전사 윤양께 여쭙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부방대 활동하시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아예 관심이 없잖아요. 내 시간이 아깝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기는 이제 따님이 이제 어리시니까 그분 그렇게 걱정을 하셔가지고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 네. 네, 살 날이 많이 남아서 하셨다. 지금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포기를 하면 편한데 어차피 내년 4월 뭐 10일 날 뭐 잘 되든 안 되든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났을 때 좀 뭐라도 할 걸 이렇게 후회할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네. 감사합니다. 까뿌까님이 너무 크셔갖고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이세요. 네, 다음은 다큐멘터리 왜 더 카르텔을 제작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조류 까뿌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부정선거 없다고 부정하는 인간들 보면서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 들었을지 저도 인간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 투쟁 초기부터 이렇게 까뿌까 캐릭터를 만드시고 역시 직장 다니시면서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하셨는데 정말 오늘도 하루 종일 이 복장으로 계속 서 계셨거든요. 네, 내 청춘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셨는데 이게 제 본 모습입니다. 손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날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실 참여 캐릭터 까뿌까라고 합니다. 예, 일어서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일어서면 제가 앉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원래 목소리는 사실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목소리들을 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인간 모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꼽사리 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까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청춘을 바쳤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미국 까마귀 같은 경우는 수명이 7, 8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까마귀라면은 뭐 맞는 말씀이시지만 저는 토종 까마귀이기 때문에 청춘을 뭐 바쳤다는 말씀 조금 과장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인 블랙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소 직장 생활을 이제 인간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모드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4.15 총선이 이제 부정선거가 터졌고 직후에 이제 총선 직후에 사전 투표 당일 투표 결의가 너무 이상해서 설마 하면서도 의심은 계속 가져오던 중에 이제 또 회사 사정상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널리 알리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뭔가 이목을 끄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 본래 모습을 보여주면은 다들 쳐다봐 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제 본래 모습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고요. 제 본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선거 조작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믿기지 않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으로 강남역 집회에 나가면서 그때부터 유튜브에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채널 구독자분 한 분께서 제작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셔서 뭐 다큐멘터리까지 만들게 됐는데요. 사실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을 하려는 생각도 까마귀 싫으니? 제가 좀 무섭게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뭐 만들어놔도 사실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봐주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뭐 망설이던 차에 그 애국자 한 분께서 흔쾌히 지원을 약속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뭐 보통 이제 후원자분들 말씀을 드릴 때는 뭐 물심양면이란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 경우 역시 문자 그대로 뭐 물질적인 자금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또 다큐 내용에 있어서도 그 후원자분께서 코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짜임새 있고 단단한 다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많이들 보게끔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하게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다큐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물증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다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말 부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배춘입 투표지 하나에 대해서만 반박을 해보라고 하셔도 뭐 상대방이 결코 반박을 할 수 없을 테니까 배춘입 투표지 하나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박을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4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우리 내년 총선에서 또 부정선거 못 막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부정선거 못 막으면 대한민국은 5년 안에 중국, 10년 안에 북한처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버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네. 우리가 5년 안에 중국, 10년 안에 북한 안 되려면 부정선거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 나라면 선거 관리를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의견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김수님 안 계셔서. 네, 저는 제가 돌려 말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거에 관련된 모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머리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하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여론 조작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고 여론 조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맞춰서 여론을 이렇게 조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 조작이 들어가는데 이 머리가 저는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내부에서 단순히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그런 싸움이 그런 조작이 부정선거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이제 다른 나라, 특히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공산당의 개입으로 벌어지는 이런 우리나라 국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단순한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국가의 안보가 뚫렸다. 이게 국가 안보적인 문제다. 단순히 국내에서 권력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나라의 존립이 생존이 달린 문제다. 사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같으면은 이제 제가 선거제도를 이렇게 엄비한다고 하면 일단은 관리 자체가 사실 이건 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요. 그 관리 자체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선거나 뭐 저보다 너무 전문가 분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사전 선거는 관리 자체가 불가능해요. 너무 구멍이 많고 이게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선거 일단 없어져야 되고 네, 사전 선거 없어야 된다. 예, 사전 선거 없어야 됩니다. 특히 관외 선거는 관리 불가능해요. 도저히 뭐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지 시스템 정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도 관외 선거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은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분, 나라면 부정선거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 관리 투명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저는 이제 개표 현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데 하나 문제는 그 사전 투표하고 나서 이제 보관하는 그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면 외부에서 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보관하지 말고 그 근처에 이제 투명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안에서 보관을 하고 이제 외부에서 볼 수 있게 그거 건물 안에서 막 누가 이렇게 조작 통과리하고 이런 거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야 된다. 그 구멍이 생긴 곳을 다 이제 메꿔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선관위 내부에 조력자가 있어도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이게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제가 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굉장한 머리 좋은 엘리트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다 앉혀놓고 이런 공정 흐름 같은 걸 다 이제 꼼꼼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너무 답답하죠. 예, 이거 하나의 이제 그 조작할 수 있는 여지도 이제 없게 선관위 내부에 조력자가 있어도 조작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시스템 만들면 다 편하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천의 제물포 고등학교라고 아시나요? 1954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무강독 시험으로 실천에 옮겨서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첫 번째 무감독 시험에서 무려 53명의 학생들이 낙제 점수를 받았는데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훈이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가치가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정선거가 만연해진 이 한국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딱 한 분만 말씀 듣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해주실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인데 지금 예전에는 신문 그리고 오프라인이 여론 형성 장소였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온라인에서 모든 대부분의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외로 10대, 20대 청소년들은 젊은 친구들은 그 좌파들의 선동에 잘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우경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인터넷의 어떤 그 우리 우파 성향의 사이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그 사실 팩트를 제공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좌파 전교조의 실체를 깨닫고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도 오프라인에서 어떤 그 우리가 집회를 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온라인 지금부터라도 온라인 대응을 더 강화를 해서 이 특히 외덕 카르텔하고 오늘 다큐 영화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어떤 방안을 찾고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투쟁해 오신 5분의 젊은 전사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애니메이션 시작하기 전에 선한 능력이라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작은 엑스포 기획하면서 작은 음악회를 열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오프닝 곡으로 선한 능력이라는 곡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곡은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1945년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에 교수형에 처해진 본헤퍼 목사님이 이제 교수형에 당하기 얼마 전 약혼자에게 보낸 시를 가사로 만든 곡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이번 부정선거를 이 땅에서 뿌리 뽑고자 쌓아왔던 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오프닝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작은 클래식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 클래식 연주자 선생님들을 섭외했는데요. 부정선거 작은 엑스포 무대에 서신다는 것 자체가 애국자라는 뜻이죠. 무대로 모시고 바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아노의 박정 선생님이십니다. 바이올린의 김수인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첼로의 박정 선생님이십니다. 플루스의 이지연이었습니다. 클래식 공연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깜짝 공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섭외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공연 개런티만 300만 원이 넘는 분이에요. 지금 정말 300만 원이 넘는 분이신데 제가 딱 포기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정말 네 단 한 번의 1초도 망설임 없이 오케이.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애국자시거든요.
네. 네, 프랑스 툴롱 국립 오페라단 바리톤 수석 주자로 10년 동안 일하셨고, 그리고 귀국하셔서 한양대 음대 교수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는 가장 유명한 샹송 가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고한승 바리톤 고한승 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뭐 개런티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조금 더 올랐습니다. 정정할 거는 정정을 하고 가야 되니까요.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샹송 가수를 한다고 샹송 팀을 조직했었습니다. 오주부드레라는 팀이었는데, 이 오주부드레라는 말은 여러분들 고엽이라는 샹송 아시죠? 샹송의 첫 가사가 오주부드레 주부드레 땅끝도 스비에나 뭐 이렇게 하는 뭐 굉장히 폼 잡는 게 있는데, 그 팀에 5명 주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메인 보컬이고 거기서 플룻 수석을 하셨던 우리 이지연 선생님이십니다. 그때 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이재현 선생님께서 한국 노래를 불어로 많이 바꿔주셔서, 불어를 너무 아시다시피 뭐 고등학교 대학 다 거기서 프랑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불어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30즈음에를 불어를 바꿔주셨는데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쉰즈음으로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도 바꿔주셨는데, 그건 최근에도 방송에서 쓰고 있는데, 야, 이거 은혜를 갚아야 되고 저작권도 드려야 되는데 갚을 기회가 없다가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오셨는데, 정말 이제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교회에 왔으니까 앵콜이 없으시면 첫 곡이자 마지막 곡으로 찬양 한 곡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라는 노래인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제가 앵콜은 생각도 안 했는데요. 일단 방송실 MR 좀 키워주시고요. 잘 안 들려요. 준비된 앵콜을 드리기 전에 사실 제 소개라면 저는 무슈고라고 활동하고 있는 샹송 가수입니다. 프랑스 말로 무슈는 미스터란 뜻인데요. 제가 프랑스 학교 선생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다 무슈고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자는 마담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불어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어디로 들어왔냐면 다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김마담, 박마담 이렇게 하는데요. 마담 김, 마담 박. 남자는 무슈고, 무스민, 무스유, 우리 천.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와서 보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들 저를 소개할 때 대한민국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1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밖에 없습니다. 이 샹송이라는 게, 이게 불어라는 게, 샹송이라는 장르가 불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타고난 느끼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이렇게 요즘까지 행사비도 좀 많이 오르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제대로 은혜 갚으러 한번 왔는데요. 무슨 노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빠담빠담이라는 노래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요즘에 부정선거도 판을 치고 이런 세상에 가슴 뛰는 소리를요 빠담빠담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두근두근 거리는 소리인데 우리 내년부터는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특히 우리 이지연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C'était qui m'ossait d'aujourd'hui, c'était n'est pas né d'aujourd'hui. Il vient d'aussi loin que je viens, tu n'es pas sans mieux musicien. Un jour c'était me rendre folle, 100 fois je voulais dire pourquoi, mais il m'a coupé la parole. Il parle toujours avant moi et sa voix couvre ma voix. 다 같이 할까요? Padam, padam, padam. Il arrive en courant derrière moi. Padam, padam, padam. Il me fait le conduit, souviens-toi. Padam, padam, padam. C'est un air qui me montre des doigts et je traîne après moi comme une trône. C'est elle qui sait tout par cœur. Il dit, rappelle-toi tes amours, rappelle-toi puisque c'est ton tour. Il n'y a pas de raison pour que tu pleures pas avec tes souvenirs sur les bras. Et moi, je revois ce qui reste
mes vents en font battre tambour. Je vois s'entrebattre des gestes, toute la comédie des amours sur cette terre qui va toujours mignonner. Padam, padam, padam. C'est le 14 juillet. Padam, padam, padam. Et toujours qu'on achète au rabais. De vous tuer, voilà pas marqué. Tout ça pour tomber du coin de la rue sur le qui m'a reconnu. Écoutez le chahut qu'il me fait, comme si tout me passait défilé. Regardez du chagrin pour après, j'en ai tout un solfège sur cette terre qui bat comme un cœur 제가 저분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네, 개런티가 300이 넘는 분이 그냥 오셨어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저희 권호영 본사님께서 나오셔서 네, 공동 선언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럼 선언문 발표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하니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범국가적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하여 저항하여 일어나야 한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된 사실은 과학적인 분석과 선거 무효소송에서 확인된 위조 투표지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로 명백하다. 광복 이후 소련을 등에 업고 북한을 점령한 공산주의자 김일성 세력이 방해하였음에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자유주의 애국 지도자들의 헌신과 단합에 의하여 유엔이 인정하는 민주적인 선거로 재헌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한 후 1945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국가 건설에 앞장선 지도자들과 선진들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고 헌신하며 6.25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전쟁과 가난 정치적인 혼란과 IMF 관리의 경제난을 극복하며 OECD 국가로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에 아직도 한반도 공산화의 야욕을 품은 북한 체제의 추종 세력과 사회주의 국가인 중공을 추정하고 협력하는 정치 세력은 누명을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낸 후 집권하여 2020년 4월 15일 총선과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통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직위를 불법으로 다수 차지하였다. 이런 반국가 불법 세력은 국회와 지방의회, 공공기관의 직분을 이용하여 국가의 법제도, 각종 공직, 사법권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전체 국민과 국가 이익에 반하는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왔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이러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은 불법을 자행하고도
거짓된 선동과 협박으로 사법 질서 자체를 협박하고 무질서로 국가의 체계를 혼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는 민주 시민 세력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정부와 사법당국은 반국가 공산주의 추정, 부패 부정선거 카르텔을 심도 있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척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와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인권 존중의 헌법 질서가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모두 일어나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척결을 외쳐야 한다. 2023년 12월 9일 부정선거 엑스포 참석자 일동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김용 대표님 나오셔서 오늘 행사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좀 어려우셨죠? 예. 약간 아주 어려운 얘기를 애니메이션에 담아서 살짝 저는 좀 트릭을 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선거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배춘입 투표지가 나왔다라는 사실 자체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계속 두 단어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찐심이에요. 진심이 아니라 찐심.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면 제일 앞자리에 쭉 이렇게 유명 인사들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많은 걸 기획했지만 안 한 게 유명 인사 초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명 인사들에게 너무 상처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유명 인사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대신 무명 인사를 초대합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배추 이렇게 담다가 말하자면은 그 김장하다가 달려오시는 아까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초대합니다. 그게 바로 진심이 아니라 찐심인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계신 민경욱 유명 인사께는 좀 죄송한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무명 인사들이 오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도 잘 안 받거든요. 저는 사실은 항상 뭔가 쓰고 있어야 되고 너무 바쁜데 이상하게 제가 한 번도 전화해서 오시라고 초대도 안 하지만 전 세계에 저랑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점조직을 안 씁니다. 예, 점조직은 주사파나 공산주의자나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점조직이죠. 제가 생각하는 조직은 그냥 온 세상이 하나님 백성이 그냥 조직이죠. 알고 보면 우리가 제일 셉니다. 지금 이 방송을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도 당신네 조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악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사실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의 일원입니다. 예, 그게 너무 굉장히 기쁘고요. 저는 그 조직의 왕초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얘기 안 할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에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어설퍼요. 지금 권영 변호사님 띄워드리지도 않았어요. 아마 분명히 서운하실 텐데 약간 이렇게 어색하게 읽으시니까 더 진심이 전달이 됐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틈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스텝이 4명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저랑 그 다음에 회계 주로 하시는 분 한 분이랑 우리 이지연 이사님이랑 그 다음에 뭐 하는 일이 한 10매까지 되는 우리 김현진 PD 이 4명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악덕 기업주냐면요. 우리 김현진 PD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 PD와 프로듀싱 온갖 걸 다 하는데 제가 여기 연주도 시켰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연주를 시켰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가 여기 있는 우리 이지연 이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본업이 이게 아니에요. 어제 오늘 새벽 4시부터 이 주먹밥을 싸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알고 보면 회장님 부인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분을 알면 놀라실 분인데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주먹밥 쌌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박수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 저는 이건 저를 칭찬해달라는 뜻인데 저는 어제 그 바쁜데도 어제 오후 5시 이후에 그 포도와 그 색깔을 맞춰 심지어 블랙베리까지 넣어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그 포도 드셨어요? 제가 그걸 일일이 전부 다 이렇게 포장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단 건 아닙니다. 전 옆에서 이제 주로 서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을 저희 회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사실은 그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우리 편일 것 같아서요. 대접받는 기분 같은 거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연주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10원도 안 받는 분이고 그리고 피아노 치시는 분은 떡을 200개나 사오셨어요. 예, 저희는 연주하려면 돈 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연주를 들으셨겠지만 이 피아니스트, 그다음에 플루티스트, 바이올리니스트, 그다음에 첼리스트가 그 이력을 아시면 깜짝 놀랄 분들이에요. 아주 놀라울 분들입니다. 예, 밝히지는 않을게요. 앞으로 아마 한국 클래식계 어디선가 보게 되실 분이고요. 제가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 회원이에요. 예. 저희 MPK가 굉장히 무서운 조직입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조직 관리를 하지 않고 어장 관리를 하지 않지만 그냥 유비키터스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 저희는 회비도 안 모으고요. 중간에 돈 떨어지면 저희 돈 없어요 이러면은 막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서 가끔씩 제가 돈 그만 보내세요 소리 지르거든요. 왜냐하면 돈 주시면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믿음이 강한가요 제가? 신기하죠. 끝으로 이제 5시가 다 돼가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기념관 하나 없는 19세기 사람이거든요. 제가 22세기가 돼도 제 칭찬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민경욱 의원님도 23세기가 돼도 아마 칭찬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기념관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 이 동시대에 좀 같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초대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예.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김일성처럼 동네 방네 이렇게 막 동상을 세우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그리워하지 않을 텐데 이승만 대통령이 동시대인이 아닌 것이 좀 슬프지만 여러분들이 동시대인 걸로 이루어봤습니다. 저는 이 현장에 저희 맹주성 이사장님이 동시대인으로 있고 민경욱 의원님이 동시대인으로 있고 여기 유명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동시대인으로 저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어떻습니까? 예. 이 시대, 이 동시대에 찐심, 제가 초대하지 않아도 오시는 이 찐심을 가진 동시대인들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은혜롭다. 여러분 이런 거 원고 준비도 안 하고도 막 말합니다 제가. 말하자면 저는 전형적인 문학가거든요. 이 애니메이션 제가 썼다니까요. 잘 쓰지 않았어요. 예. 저는 타고난 문학가인데 이 자리에 있고 타고난 음악가인 우리 이지연 쌤 여기 있고 뭐 우리 재즈 피아니스트인 우리 김현진 PD VUN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성경의 느헤미야서가 생각납니다. 성경 느헤미야서에 각자 뭐 기업하는 사람,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
벽돌 한 장씩 들고 나오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나? 민족을 회복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큰 장정에 우리가 돌 하나씩 들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멘트를 저에게 허락을 하셨으니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이 좋은 사람인데요. 북한에 이제 자유선거가 등장할 것 같아요. 북한에도 사람들이 자기 지도자를 뽑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예. 한국에서 먼저 우리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읍시다. 선거로만 자유롭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여기 크리스찬이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제가 저희 채플린이시기도 한 저희 우리 최규영 목사님을 모셔서 의사 선생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뭐 직함이 너무 많으세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최규영 박사님께 마지막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갑자기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북한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새로운 자유의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나가고 있지만 이 시간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정선거 엑스포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저희가 가슴 아프고 통곡할 만한 가운데 기쁘게 웃고 연주하고 기쁨으로 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아름다운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주셨건데 이 나라를 온전히 우리 자손에게 만대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벽돌을 가지고 나와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의로운 헌법이 북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을 해방시키시고 중공의 핍박받는 인민들도 자유의 세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에 있을 그 선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사 온전히 하늘의 정의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크게 임재하심이 이제 부정선거 엑스포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의로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리더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 주님의 정의로움이 가득하기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